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더불어서 우리 트롯맨 이야기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팩트를 잘 정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 딱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첫째, 말도 안 되는 노래 실력.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바른 인성.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덕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덕체. 근데 임영웅님은 제가 볼 때는 가덕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창력과 또 나아가서는 바른 인성과 나아가서는 환상적인 비주얼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슈퍼스타의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슈퍼스타다 보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정말 모든 방송사를 통틀어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다. 폭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영상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요. 그야말로 명실상부 최고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이유가,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MBC 쇼 챔피언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가 이렇게 흘러나왔고, 이것이 또 스타뉴스를 통하여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소씨가 이제 영상을 올리기 직전까지 이메일로 문의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디에서 오늘 밤 임영웅님이 쇼 챔피언 이렇게 방송에 등장한다더라. 근데 이게 사실 재방송이었습니다. 이 재방송이라는 부분을 잘 고집받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방송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영웅님이 오늘 쇼챔피언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예전 무대만 나왔다. 왜 임영웅님이 오늘 본방송이 안 나왔냐? 라고 문의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재방송이었는데 어디서 그 내용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내용 안에는 이 재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방송이 오늘 송출이 된 것이다. 재방송임에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은 사실 대단하다라고 제가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파워가 결국에는 재방송이지만 공중파 음악방송에서 임영웅님의 무대를 하이라이트로 한 번 더 송출해주는 그런 연결점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음악계, 방송계,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 안 쏟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방송이지만 임영웅님이 직접 무대에 나와준다고 했으면 쇼 챔피언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하이라이트 무대지만 더더군다나 아무래도 이 임영웅님의 음악방송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임영웅님의 앞으로의 음악방송 출연 여부를 생각해 본다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제 곧 제 예상으로는 발매를 앞두고 있을 2집 앨범 때문이죠. 임영웅님이 신곡이 나왔을 땐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집 앨범도 등장을 하면 한 번 이상은 2집 앨범 때문에라도 반드시 등장을 한다. 그때가 또 이제 우리의 축제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한 달 내로 분명히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아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오늘 수요일에 걸맞게 팬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공개했죠?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 자, 아시다시피 사랑은 늘 도망가 편곡 버전이 올라왔죠? 굉장히 독특했던 노래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기존의 사랑은 늘 도망가 약간 재즈풍을 섞어서 굉장히 리듬감 있는
기존에는 서정적이고 가슴 아픈 노래였다라고 한다면 뭔가 비트감을 살려서 굉장히 재즈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 무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요런 이 위상과 더불어서 이런 음악적인 편곡 부분까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임영웅님의 이런 뛰어난 이 무대성은 2집 앨범에서 그 빛을 더 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은 내 도망가 편곡 버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영웅님이 새로운 시도를 기존 노래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콘서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편곡 버전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어떻습니까? 항상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슈퍼 아티스트로서의 방향성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도망가 역시 이렇게 편곡될 거라고는 잘 예상하지 못했고 I'm Hero에 나왔던 이 콘서트 중에 특히 히어로 EDM 버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집 앨범에서는 이렇게 기존 임영웅님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는 말하듯이 부르며 서정적이면서 잔잔한 느낌의 묵직함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편곡된 버전처럼 비트감 있고 리듬감 있는 트렌디한 곡들이 2집 앨범에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 내 도망가도 그렇고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서 불렸던 대다수의 노래들을 보면 트롯 메들리 역시도 재즈풍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임영웅님이 이 재즈풍의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부르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신데 임영웅님이 이때까지 불렀던 정규 앨범 곡들이나 다양한 노래들을 살펴보면 사실 재즈풍이 나는 노래가 흔하진 않아요. 흔하지 않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2집 앨범 때 분명히 그런 비트감 넘치고 재즈풍 있는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2집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커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임영웅님의 오늘 영상인데 사랑해요 그대를 이 콘서트 실황 영상까지도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 요 사랑은 내 도망가 편곡 버전 역시 어떻겠습니까?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수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이 사랑해요 그대를 콘서트 영상처럼 금방 100만 뷰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지난달 29일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조금 한 달도 아니죠. 지난달 29일이니까는 며칠 안 됐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5위까지 랭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요즘 유튜브의 활동을 보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무대를 편곡해서 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이런 편곡의 형태라던가 분위기면을 놓고 봤을 때 재즈풍의 노래가 요번 2집 앨범 타이틀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리고 이 영상 역시 사랑해요 그대를처럼 100만 뷰 돌파 일주일 안에 달성될까요? 안 될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달성되고도 남는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 이상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예요? 효도하기가 힘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도하기가 힘들다. 임영웅님의 이 시축 때문이죠. 명당 확보에 FC 서울 안표는 불티 난다. 자, 맞습니다. 바로 서울 시축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보니까 안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시축 티켓 판매해요. 시야 좋습니다. 임영웅님이 나가는 쪽 입구와 가깝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카메라로 찍은 시축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정말 개판입니다. 자, 제가 좀 험악한 말을 썼지만 정말 이런 안표들 싹 다 뿌리 뽑고 싶습니다. 자, 이 같은 거래는 가수 임영웅의 시축 이벤트 때문에 벌어졌다. 결국 임영웅 축구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중앙으로 나와 공을 차게 된다. 임영웅의 첫 시축 장면을 현장에서 관람하고 싶은 팬들과 부모님을 위한 대리구매를 하려는 이들까지 몰리면서 해당 경기 티켓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명
프리미엄 비용이 붙어 원 가격의 두세 배가 훌쩍, 두세 배가 뭔가요? 지금 뭐 40만원짜리도 나왔습니다. 40만원짜리면 10배가 넘죠? 말 같지도 않은 가격으로 암표가 판매되고 있다. 좌석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화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심지어 불티나게 팔리는 티켓 이외에도 임영웅 팬클럽의 영웅시대가 하늘색 옷을 착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뭘 않을지는 아니죠. 뭐 안 입기로 했는데 착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주목받는다니. 아니 그럼 영웅시대 분들 중에 하늘색 옷 입고 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분도 입고 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나아가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후드티 중에 검은색도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검정색 굿즈 후드티를 입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한편 임영웅 팬들의 FC 서울 티켓 구매 행렬에 일반 FC 서울 축구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매 실패해버렸다 라는부터 임영웅 가수님이 FC 서울의 응원 노래인 진군가와 우리의 서울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시축 경기 날에만 임영웅님의 마킹이 들어간 유니폼을 판매하자 등의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가 쏟아질 만큼 축구 팬들에게도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의 이 방문이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이 많은 방송에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국민건강검진과도 연결이 됩니다. 임영웅도 신신당부한 국가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올해는 홀수년 출생자 대상이다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신신당부 건강검진 영향력을 저는 좀 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건강검진 신청하셨거나 이제 건강검진 가시기로 한 분들은 제가 굳이 이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임영웅님의 이 건강검진 영향력 오죽했으면 이런 언론사에서도 건강정보 칼럼을 쓰는 데 있어서 임영웅도 신신당부한 국가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랑 똑같죠?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초과도 영향력이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민건강검진은 어머니 팬들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 때문이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시축은 어떻습니까? 시축은 그런 연결고리도 굉장히 적죠? 오히려 K리그는 젊은 세대의 분들이 더 많이 관람하러 가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결론 내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건강검진도 시축 이벤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방증해주는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티켓도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국민건강검진도 어떻습니까? 정말 예약률이 폭등했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그러니 방송계건, 광고계건, 음악계건 또는 저런 건강검진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단체에서건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굉장히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광고계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S 트릴리온 신제품, TS 블루 샴푸, Q10 싱가포르 등록 완료. 자, 임영웅님을 모델로 세웠던 이 TS 트릴리온에서 새로운 샴푸 신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로까지 쭉쭉쭉쭉 판매량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파워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대표 브랜드 TS 샴푸 브랜드 전속 모델로 임영웅을 발탁하며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로 새로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영향력이 이 광고 업계에서도 임영웅님이 그저 모델로서 활약한 이유 하나만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던 TS 트릴리온마저 정말 성장세 기업으로 전환되었고 이렇게 동남아부터 다양한 글로벌 진출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이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기업이 맞습니까? 그 이전엔 G드래곤, 그 이전에 정말 유명했던 영화 배우분들을 광고 모델로 세웠던 TS 트릴리온인데 지금 임영웅님만큼의 막강한 판매력과 영향력을 보여준 모델이 전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이런 행보 자체가 얼마나 남다르고 얼마나 그 위상이 지금 대입증되고 있는 시점이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항상 입에 침이 닳도록 임영웅님의 이 위상은 어마무시하다.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소식에 대하여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가 전달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정동원 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이 정동원 군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정말 찐 우정 같은 이 모습은 뭐 임영웅님과 정동원 군의 팬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보기 좋아했고 또 지금도 두 사람의 케미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정동원 군이 이제 복귀 소식을 알리면서 또 여러 의견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정동원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의견도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팽배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건데 가수 정동원의 빠른 복귀 소식에 쏠린 시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면 자, 우리들은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다양한 봉사활동에서 일하는 연예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공인이라는 이유와 연예인의 이런 문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따가운 대중들의 시선으로 은퇴를 하거나 복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범죄들이죠. 자,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 오랜 기간 대중들 앞에 설 수 없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 군의 이번 사태, 오토바이 사태를 통하여 엇갈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팬들의 반응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빠르게 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어쩔 수 없이 손절해버리는 팬들도 있기 때문 최근 가수 정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의 빠른 복귀다. 이런 엇갈린 팬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빠르게 복귀를 원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팬들도 일부 있는 것 같다. 복귀를 반대하는 입장은 공인으로서의 반성과 함께 자숙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이 동부간선도로에서 몰다가 적발이 됐죠. 그리고 면허 취득한 지 얼마 안 돼서 적발돼서 사실 많은 실망감을 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팬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속사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반성했다라고 하지만 이 모습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이런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팬과 소속사 모두 연예인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한다. 가수 정동원 군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옹호하고 있는 팬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 16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위반 행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복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 다른 연예인들과 동일한 잣대로 나이가 어린 연예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한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예기획사에서 소속된 연예인으로 그 나이와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는 좀 더 자숙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동원 군 비난 달게 받아야 한다. 불법 운전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또 어느 시선에서는 정동원 군에게 쏟아진 비난은 너무 가혹하다. 이 얘기를 쭉 읽어보니 뭐 긴 내용은 필요 없고요. 자, 겉멋이 들었다. 초심을 잃었다. 어쨌건 어긴 건 어긴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미스터 트롯 이후 3년 동안 지켜봤을 정동원 군의 이 모습은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트롯 프로그램인 정동원 군과 황영웅 씨가 동일선상에 놓이면서 비난이 가중된 면도 없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출연자 등이 뭐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좀 박혀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방송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에 대한 대중의 잣대가 보통의 연예인들보다 더 엄격해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동원 군에게 황영우 씨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과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전동기 면허를 어린 나이에 취득했고 조심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음주운전이나 큰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교통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실수에 해당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역시 정동원 군에 대한 비난은 뭔가 의아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초보 운전자들이 표지판을 모두 인지하고 운전하기는 쉽지 않다. 딱 제가 말했던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이래서 하재근 평론가님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라는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이 문화평론가님답게 중립적으로 팩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이 저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왜 정동원 군을 두둔하냐? 근데 저는 정말 일반 초보 운전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님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난을 받아 마땅한 범법 행위는 따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범법 행위가 가혹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시각은 어떠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국 정동원 군이 지금 예능방송 프로그램 복귀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0%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또다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임영웅님이 분명히 최근 이 정동원 군에게 큰 조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정동원 군의 연습실에 방문했던 임영웅님의 흔적을 제가 하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시간은 물론 한참 예전입니다. 2020년 2월 23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이죠. 정동원, 정동진 뚜배기라고 적어서 동원아, 형이 너 사진 찍어줄게. 원래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스스로는 뭔가 오글거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애정 표현까지 했었던 임영웅님의 사인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애틋한 두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정동원 군의 오토바이 이 적발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방송 복귀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마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트롯맨들 모두가 이 정동원 군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어찌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공인이고 워낙 많은 분들의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숙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쏟아질 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동원 군의 복귀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시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원 군의 복귀가 문제가 많다라고 느낀다면 아무래도 이 복귀가 좀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활동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정동원 군이 용기 내어 복귀할 수도 있을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황영웅 씨 사태를 갖다 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황영웅 씨가 정말 연쇄의 막 그런 사람을 해치는 그런 범죄자와 비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 범죄에도 난이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형벌과 처벌의 기간이 다른 겁니다. 누구는 1년 징역형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는 훈방 조치가 되고 누구는 집행유예가 나오고 누구는 종신형이 나오는 이유가 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관적이라는 건 평가가 주관적 평가란 얘기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쉽게 말해서 죄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형벌이 적용된다라는 건 죄에도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동원 군이 황영웅 씨 사태의 이 무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분들은 정동원 군의 팬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서 팬이 아닌데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한 안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남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4번째, 5번째 영상도 제가 1시간 단위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4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